네, 안녕하세요. SMC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고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실장님께서 학원 소개도 잘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박사님께서 거의 고교 입시, 고등학교 때 노대신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조금 국어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전공 졸업했고요. 현재 SMC에서 국어 대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배치명인이나 사과나무에서 한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이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이투스나 메가스터디 이제 연구실, 인간 선생님들 연구실에서 한 6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거기서 제가 답변한 횟수를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뭐 문제도 만들고 검수도 하고 평가도 하고 했는데 답변 횟수가 한 10,000건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중3부터 고3까지의 국어를 학생들이 뭘 어려워하고 헷갈렸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또 이투스국 검토위원이나 대성 모의고사, 혹시 강남대성이나 대성 많이들 아시나요? 인간 거기 들어가는 모의고사를 잘 검수하고 평가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을 통해 알 수 있으신 건 제가 그만큼 국어에 진심이고 거의 국어라는 과목과 연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 실적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100점이나 1등급 맞는 건 너무 당연하게 많은 기회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집중해 주셔야 될 거는 여기 1년 만에 1등급을 탈취했다, 중간 때 못 봤는데 1년 안 뜰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이 학생이 중간 때 국어를 혹시 왜 못 봤을까요? 제 수업을 안 들었겠네요. 중간 때는 다른 학원에 다니다가 제 수업을 옮기자마자 한 2달 만에 이제 100점을 맞고 1등급을 맞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례니까 여기 학생들도 충분히 맞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등국어와 고등국어의 차이입니다. 사실 측정하는 능력은 같습니다. 아까 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 문해력입니다. 중학교 때 짧은 글 얼마나 잘 읽을 수 있냐를 봤다면 고등학교 때는 좀 더 긴 글, 그리고 본 적 없는 글에 대한 글들을 이제 볼 수 있게 할 거고요. 지문기가 난이도의 차이고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에 따른 변별력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동기들 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제 교사들이 둘 다 있는데요. 그 교사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중학교 선생님들은 시험 출제를 하는 걸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아요. 쉽게 출제해서 그냥 학생들이 A 많이 받게 해서 대학을 가면 되니까 그냥 무난하게 교과서 위주로 낸다, 외부 지문도 안 된다 하는데, 고등학교부터는 상대평가로 보니까 변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외부 지문이나 지문의 난이도, 선제 난이도를 되게 보시면서 내고 외부 지문도 많이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많이 바뀐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등학교 때 많이 쓰게 될 좀 전문적인 문학 개념어 그리고 문법 개념에 대한 확실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 외부 지문, 이게 정말 제일 핀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국어 관련해서 중3 내신과 고1 3월 모평에 이제 누적 100분위를 표시한 표인데요. 중학교 때는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90점 이상 A를 받는 학생들 거의 30%가량이 됩니다.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 학생분들께서도 이제 90점 이상 맞아서 나 국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 학생들이 그대로 여기 누적을 보시면 고1 3월 모의고사 때 60점 이상 맞는 학생이 23.5%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90점 맞던 학생이 고1 3월 모의고사를 보면 몇 점 정도를 맞는다고 보시면 될까요? 한 55점 정도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난 분명히 국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고1을 갔는데 3월에 모의고사를 보고 55점을 맞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제 멘붕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겨울방학에 국어를 모의고사나 내신을 대비를 해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제 가까운 학교가 풍문고다 보니까 풍문고 국어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풍문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 융합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수필이라는 문학 지문과 갑자기 이제 모의고사 독서 지문을 융합해서 학생들이 문학이랑 독서 다른 결의 글이지만 두 개를 융합해서 제대로 읽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가를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선택지 폭격입니다. 1번부터 5번 선제에 낯선 외부 시가 등장하는 게 되게 많이 출제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배운 시,
뭐 표현상의 특징 밑줄 그어주고 이 표현상의 특징과 같은 표현상의 특징이 쓰인 시를 5가지 중에 골라봐라. 근데 이 1번부터 5번 선지에 나온 시들은요, 학생들이 학교나 프린트에서 전혀 본 적 없는 시예요. 외부 지문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예시처럼 학생들이 그냥 교과서나 프린트를 달달 외워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를 봤을 때도 내가 그 표현상의 특징이나 문학 개념과 조건을 제대로 이해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건 풍문고 국어관의 특징인데요. 현미경사 수명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놨는데 조건을 엄청나게 때려놓고 길게 글을 써서 키워드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그걸 세부적으로 구분 점수를 주는 이런 식의 서술형이 되게 다수 출제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면 제목을 제가 이제 객관식을 다 맞아도 3등급인 이유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서술형이 한 3, 4개가 나오고요. 세부적으로 문제를 나눠서 한 30점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객관식을 다 맞더라도 3등급을 맞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국문고 같은 경우에. 1번입니다. 복합적 사고, 단순한 암기가 무용지물이다. 작품 내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왜냐? 이 보기는 학생들이 전혀 배운 적 없는 내용이거든요. 갑자기 누구의 인생이든 인생은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면서 본 적 없는 글을 주고 심지어 이 보기를 해석하는 것도 문제인데 조건에 가에 해당하는 구절을 가에서 나에 해당하는 구절을 나에서 각각 찾아 쓰시오 하면서 보기를 제대로 해석을 해서 그거를 가와 나에 내가 배운 지문과 안 배운 지문에서 심지어 찾아서 서술해야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단순 작문 실력이 아닌 조건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발췌 조건 정확하게 찾아 쓰는 거 그리고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내용 조건 참고해서 그거를 서술하는 능력까지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 감점입니다. 핵심 어휘, 불확실, 감점 문장이 매끄럽게 쓰였다고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이 요구하는 그 필수 키워드가 빠지게 되면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 보기 문제에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 어떤 키워드를 원하는가를 꿰뚫는 정밀한 답안 작성 훈련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까닭을 보기를 참고하여 서술하시오. 근데 이걸 뭐 진짜 내 생각대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기의 주제, 가나 질문의 주제에 맞는 답변을 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심지어 이거 문학 지문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중세국어 학생들이 고1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중세국어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저기 5가지 꿈을 꾸니 이거 사실 읽기도 어렵거든요. 학생들이 이 시옷기억 어두저문 같은 경우에 이런 지문을 잔뜩 보기를 주고 나서 심지어 끝이 아닙니다. 보기 2 학생의 탐구자료 학생이 이 보기 1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를 준 다음에 조건에 맞게 써야 되는 정말 최고난도 이걸 맞히면 거의 1등급일 수밖에 없는 시험을 출제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거의 보기 내용이 대학 전공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문을 쪼개는 형태소 분석이 필요하고요. 2번 지뢰받침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나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이 맞더라도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틀리면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런 서술형에 대해서 잔뜩 기본 개념 학습과 함께 미리 변형 문제나 대비 문제를 통해서 서술형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제 이제 수업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국문고 국어 해체입니다. 수업을 통한 첫 번째 학습을 진행합니다. 사실 학생들에게 이제 두 번째 내용 진행이겠죠. 필요한 국어 개념 추가 학습까지 진행이 됩니다. 외부 지문. 제가 작년에 이제 맡았던 학교들에서 외부 지문이 한 시험당 한 3, 4개씩 나왔었는데요. 제가 거기에서 2개 이상씩은 항상 적중을 시켰다. 심지어 이제 한 시험 같은 경우에 3개의 외부 지문이 나왔는데 제가 윤동주는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육사나 시구는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고 딱딱 집었던 한 10개 중에서 3개가 전체 적중을 해서 학생들이 매우 쉽게 문제를 푸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과금지 테스트입니다. 그날 배운 내용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오답 정리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숙제 완성도나 테스트 점수나 학생별 이 수업 때 집중을 제대로 했는지 숙제를
뭐 조금 흔적을 안 남겨서 좀 의심이 된다든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좀 졸았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체크해서 각자 학부모님께 학생별 코멘트를 받아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형 문제 숙제 배부입니다. 기본과 심화로 나눠서 숙제를 배부할 거고요. 아까 이제 그 그래프 보셨듯이 학생들은 처음에는 기억이 잘 나지만 90% 정도 나지만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기본과 심화를 나눠서 첫 번째는 기본 숙제만 준비하고 그게 조금 잊혀갈 때쯤에 심화 문제를 준비해서 다시 한번 학생들이 제대로 암기할 수 있게 복습할 수 있게 할 거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채점하고 오답 정리를 통해서 세 차례 확인을 진행할 겁니다. 근데 다음 수업 시간에 채점한다는 게 혹시 어떤 말인지 아실까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학생들이 답지가 없나요? 네, 저는 학생들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 신뢰자가 적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수업이 이제 토요일인데 3시 수업이라고 하면요 빠른 학생들이 그나마 그 전날 밤에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저번 주 숙제가 혹시 어디였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전혀 한 적이 없다는 거겠죠. 들여다본 적도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심한 학생들은 3시인데 이제 1시쯤에 아 선생님 죄송한데 혹시 숙제가 어디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와보면 완벽하게 숙제가 되어 있어요. 흔적은 없는데 그렇다면 높은 확률로 이제 답지를 봐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학생들을 믿어야 되지만 학생들 성적을 올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답지를 미리 주지 않고요. 다만 먼저 채점하고 오답 정리를 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이 있으면 저는 그 숙제한 걸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걸 확인을 받고 답지를 보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세 번 학습했던 내용을 마지막으로 복습하는 타임인데요. 끝장 직전 보충 수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놓고 제대로 이해되고 제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 붙잡아 놓을 거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Q&A는 어떻게 진행하냐면 학생들이 집을 가더라도 시험 전에 학생들이 이제 밤을 새서 공부하는데 선생님은 잠을 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밤을 새서 학생들과 새벽에도 끊임없는 실시간 Q&A를 줌이나 카톡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또 말씀을 드리면 1등급이 10%라고 했었는데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평균적인 1등급 비율이 30%에서 40%였다.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으면 한 3, 4배 정도의 효율을 보이는 등급을 맞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 이제 내용입니다. 그 3월 내신 특강 기준으로 3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수업 일정은 학생들이 지금도 이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예비고일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고1 때 기본 개념, 문학이랑 문법, 고등학교 때 어떤 걸 배울 건지 미리 한번 이렇게 잡아주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다음에 내신 대비 이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건 분석적인 말씀이고요. 사실 그 과목을 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흥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게 맡겨주시면 제가 학생들과 이제 뭐 소통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국어 수업 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든가 아니면 국어라는 과목이 내가 진짜 최애 과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 설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저도 이제 저기 앉아 있을 테니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